거기 납품 좀 하세요. 청만초과에 가가지고 납품 좀 삼중수소가 몇 100g이니까 이거 그래서 일단 다음 총선은 혼자파가 안 나와. 혼자파가 아. 멋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등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고스란히 당에 다 씌워버리고 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전번에 의총 때 누가 어떤 일부 의원들이 그랬다 그래요. 우리 뭐 민주당은 너무 도덕주의에 매몰돼 있다. 거기 사로잡혀 있다. 뭐 그렇게 정의를 따지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반도덕주의에 매몰돼 있죠. 무슨 도덕주의에 매몰돼 있죠. 글쎄요. 저희도 언제 한번 귀를 의심했어요. 네, 네. 언제 도덕을 뭐 저기 하고 쫓고 도덕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거 하면 잠 못 이루고 떨고 뭐 이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거기 걸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오히려 오히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뻔뻔하고 우기고 네. 딱 잡아떼고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이랬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자기 뭐 사과하는 척하면서 탈당해놓고 지금 김어준 갖고는 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야, 아니면 여기 우리 배 의원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 의혹이 계속 번지면서 지금 철험의 해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뭐 해체한다고 해서 예. 뭐 실질적인 요건은 없지만 예.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 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네. 철험회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개파적으로 찌들어 있는 뭐 민평년, 뭐 민주주의, 뭐 사점령인가 네. 뭔가 뭐 이렇게 붙인 것들을 다 해체하고 해라는데 그런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어서 아하. 예. 그들은 그게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누가 건들지 못한다. 아, 고슴도 도치들 뭐 있잖아요. 아, 네네. 날 건들기만 해봐. 아하. 우리가 같이 뭉쳐서 가만히 그러니까 아니겠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제 뭐 김남국 다시 살려서 국회로 다시 그러니까 보내야 뭐- 된다 이런 이야기. 뭐 당 하나 했잖아요. 만드시죠 뭐. 김남국 코인당이요? 예. 코인당. 아니 그리고 이게 청년 뭐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거나 잘못됐다 사퇴해야 된다 하니까 네. 개딸들이 또 좌표 찍고 수박이라 그러고 아니 난리가 나 있어요. 모처럼 청년 청년 당원들이 제 네. 역할 못한다고 네. 사실 자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처럼 이번에야 CCBB를 그래도 제대로 그렇죠. 말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탓하는 개딸들이야 네. 더 말할 나이가 없죠. 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참, 네. 그리고 이제 좀 민주당이 어떤 논란만 있으면 계속 탈당, 뭐 출당 이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공식화돼 있죠. 네 매뉴얼 탈당 출당이야 9명 10명 돼요 지금. 네. 뭐 이렇게 하다가 탈당. 네. 꼬리 잘라버려. 예. 그래서 다시 꼬리가 붙어요 또. 예. 저기 이따가 있으면. 이제 시간 지나면 네. 다시 복당. 네. 예. 그러니까 그 꼬리를 잘라도 계속 생기는 이유가 결국 몸통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꼬리를 잘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네. 것이 본인 사법적 리스크를 그렇죠. 자기가 떠안고 있고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하자가 있으니 남이 뭐 겨묻은 개, 똥 묻은 개가 와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딴 사람이 또 그러면 너는 그렇죠. 당신은 이럴 거 예. 아닙니까? 이재용 대표의 화법 네. 아니에요. 누구는요? 근데 자신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물러나서 본인이 억울하면 무고함을 밝히고 네. 다시 네. 오면 될 일인데 네. 마치 당을 지금 사당화처럼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방패로.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고분고분 자진 물러날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당내에서 이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이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네. 또 굉장히 또 합리적인 분들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뭐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저도 사실 저 무기력감을 느낄 정도인데 네. 그런데 분명한 건 네. 우선 1차적으로 그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창당하려면 먼저 철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그렇죠. 골격 건물 날 같은 거 네. 없애고 네. 이재명 대표죠. 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아 그게 첫 단추다. 안 물러나면
결국 너무나 불행한 일이 생길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분들 다 뭐 그냥 그 송영길 대표부터 시작해서 다 무슨 문제가 터지고 하는데 그때마다 보면 겉으로는 뭐 이 징계한다, 조사한다 해놓고 네. 사실 다 끌어안고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놔두고 있죠. 네, 놔두고 있고. 네, 맞아요. 뭐 송영길, 문영배는 다 복당시켜주고 뭐 오히려 되레 이제 복당하고 저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해서 또 네. 나중에 또 밀어내려고 그러겠죠. 뭐 정체성이 없다는 둥. 글쎄요. 아, 아니, 비리가 무슨- 정체성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꼼수 탈당이 꼼 정체성이? 글쎄 말이에요. 꼼수 탈당은 아니 난 정체성 없죠. 내가 없는 건 틀림없어. 글쎄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오히려 위법이라고 헌재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아니까 저는 네. 사람이라는 게 다 잘못할 때도 있죠. 네. 네. 그러면 잘못한 거 반성하고 네. 다시 그런 일 안 하겠다고 네. 하고 네. 미안하게 생각하고 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저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뻔뻔한 거예요. 우기고 네. 딱 잡아떼고 네. 뒤집어 씌우고 아하. 오히려 안 좋은 그죠. 그렇죠. 어찌 보면 굉장히 인성적으로도 악질적이다. 네. 아. 자기의 잘못을 맞아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네.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고 상대를 상처 내려고 하는 거. 네. 그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잘못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그러니까요. 씌우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네. 오히려 되레 이제 공격하고 예, 그러면 자기의 결함 네. 이게 숨겨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 숨겨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조용히 인정하고 끝나면 될 일을 왜 저렇게까지 키우는지 결국 이재명, 김남국도 거의 똑같은 경로로 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민주당이 특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그래도 저쪽은 깨끗하다. 네. 또 올바른 생각과 네. 행동을 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거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썩는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고 그렇죠. 처벌하고 맞아요. 징계하고 반성하고 뭐 본인이 맞습니다. 또 다른 길을 택하고 네. 이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딱 잡아떼고 그렇죠. 우기고 뻔한 거 아니 불통 안 났다면 딱 잡아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모르니까 네. 다 아는데 다 들통이 세상은 났는데.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딱 잡아떼고 네. 있고 그리고 우기고 네. 나중에 그러다가 속내고 네. 오히려 되레 이제 상대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 뭐 나는 한동훈 장관 별로 이렇게 그렇죠. 호감은 별로 네. 안 했지만 네. 아니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작품이다. 작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누가 봐도 아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장난질을 해서 그렇죠. 뒤집어 무슨 했나? 흘려서 그 정보를 빼서 아니죠. 했다는 건가? 거래소에서 신고해서 FIU가 검찰에 넘긴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수사해 달라. 그거 당연히 그냥 절차 거지 그러니까 수사한 그거를- 건데. 그걸 또 실제 또 그렇다면 증거를 대든지 증거도 없이 그냥 네. 그냥 나오는 레토릭이죠. 그렇죠. 상투적으로 하나 그냥 뭐 우리 당에서 뭐 하면 검찰 탄압이다. 네. 이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전체가 다 이제 신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신력이 없고. 그러니까 네.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것도 아니 사실이 아닌 걸 드러났으면 아니 뭐 사람이 잘못 주장할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잘못 주장했다. 주장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짜 그러니까요. 미친 네. 언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사과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잘했대요 지금도.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판단해 보면 맞아요. 그게 술도 안 먹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우선 가능한가 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의문점을 갖고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 참 이거 참.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네. 참 너무 좀 아유 이모도 그렇고 말이 김남국 의원. 코인 하시느라고 이모를 잘못 보셨겠지만 참. 아이고 네 참. 참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니 진짜 아니 이 21대 국회 이렇게 그걸 시리즈로 하면 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코미디가 안 팔려요. 그래서 국회가 코미디장이에요. 네 참. 내년 총선 공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좀 비쳐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당 대표 혼자 어떻게 네.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겠죠. 이제 네. 제도적 시스템도 있고 그러나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든가 네. 또 사실 당 대표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 사무총장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이재명 대표의 종전 그 인물들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기조의 변화를 갈 의사가 없다. 네. 그대로 예.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닌 당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이제 공개된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일대 뇌물 방지용이다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이제 성남시청 비서실 CCTV가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은 CCTV였다 이런 폼으로 달아놨다 네, 이런 거죠. 그야말로 보여주기 아, 저도 그 당시 그거 언론에 굉장히 대수특필했거든요. 네. 네. 그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뭐 청년 결백하고 네. 성남시나 하여튼 그렇죠. 청년 결백의 그런 상징처럼. 군산으로서 네. 자신의 집무실에도 CCTV를 설치해서 그렇죠. 그 만인의 감시를 받고 있다. 네. 거기서 돈이 주고받고 부정이 이루어질 리가 네. 있겠느냐 뭐 그렇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밥자리에서 여러 번 이 대표를 만나 그때마다 하신 얘기가 네. 나를 찾아 돈 주려는 사람들인데 그거 못 주게 하고 그런 거 없게 하려고 내가 CCTV에 달아놓고 그걸로 24시간 촬영하고 있다.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러겠느냐? 나는 청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거 감동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대단한 분이다, 이분. 그러는데 그거 선도 연결 안 돼 있는 폼으로 달아놓은 거면 그게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되나요, 그게? 언론인들께서도 네. 우리 백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확인을 하셨어요. 그거 거짓말일지 몰랐죠, 저희도 설마. 아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럼 그때 그 언론 보도 이재명 대표의 네. 그런 표명 뭐 그 청년 결백이 아주 그냥 본산이고 상징으로 그렇죠. 내세웠던 것이 헛것이었구나. 네. 라는 걸 할 때 참 헛웃음 나옵니다. 그분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부패하면 지옥 가는 거고 어. 나처럼 청렴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거 청렴의 상징이 어디 가짜였다니. 뭐 JMS인가 거기서 나온 설교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그분하고 비슷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기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김문기 자기가 정말 데리고 왔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되고 상도 주고 수시로 보고도 받았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아는 게 나오니까 눈길을 안 마주쳤다 했는데 또 나중에 식사 자리에 바로 앞에서 눈길을 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럼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 저 식사까지 같이 하실 정도로 친하신 거 요즘은 보니까. 안 만나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 이제 버릇처럼 탄핵 카드를 또 계속해서 꺼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이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최근에 또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애들 나무랄 때도 같은 소리 계속하고 네.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나중에는 애들이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그렇죠. 더 말 안 듣죠. 네. 우습게 여기고. 예. 네. 뭐 매사가 그럴 것 같습니다. 리더십, 네. 어떤 통솔력, 네. 거기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거를 계속 반복되고 어쩌면 상투적이다. 네. 그러면 이미 이제 빛이 발하기 시작하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툭하면 해임건의, 네. 다음에 그 탄핵 탄핵. 네. 또는 국정조사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늘 민주당이 야당일 때 써먹어왔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이 너무 지금 물론 그런 거리를 집권 여당이나 네. 정부 쪽에서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런 칼을 휘두를 때도 네. 사실은 매우 근엄하게 어쩌면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험이 있고 그렇죠. 상대한테 두려움을 주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걸 빼고 막 휘두르고 네, 수시로 이런 식으로 조자룡 홍칼 하게 되면 휘두르듯이 하면, 나중에 네. 이제 가짜 기억이 있다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네. 그 이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떠올리는 것은 네. 좀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같은 당이어도 이렇게 의원님처럼 좀 쓴소리를 하시는 좀 의원분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사실 요즘 소신 정치가 뭐 실종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특히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나 주류 정치를 이제 좀 의식을 해서 소신 정치를 포기한다 뭐 이런 기사도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기에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요, 좀 뭐 이당 저당 할 거 없이 네. 초재선이면 패기가
넘쳐 흐르고 네. 기성권이나 네. 또 선배들이나 또는 어떠면 권력, 당권 쥐고 있는 사람, 주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계속 하는 것이 그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네. 그렇죠. 그 어떤 좀 표본적이고 상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당저당할 것 없이 그 어떤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맹종, 네. 누가 더 권력에 쫓나 또 그 따뜻한 봄볕을 이렇게 아. 겹불을 잘 끼냐 뭐 이런 경쟁이 붙었는지 그렇죠. 비판적 시각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겹불을 잘 짜야지 다음에 또 총선 공천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 예, 줄 서는 예, 거죠. 예. 당직도 네. 받고 네. 근데 결코 그것은 자신이 왜 정치에 그 뛰어들었나를 한 번만 돌아보면 그렇죠. 여기가 그렇게 뭐 다른 직종에 보다 훨씬 더 뭐 근무 여건이 좋다든가 네. 무슨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네. 특권을 누린다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사실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보람 있는 직업도 많지만 네. 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뜻에는 보다 더 그런 부분에 용기 있게 과단성 그렇죠. 있게 그 도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긴 건 긴 거라고 네. 하고 이런 국민을 대신해서 나는 최전성에서 정의를 설파하고 또 지키고 중심을 지킨다 이런 점에서 좀 뿌듯한 보람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만약 그걸 쏙 빼고 네. 권력에 맹종하고 그렇죠. 그거 어떤 사리사욕만 쫓고 네. 이렇게 되면 보람은 없어지고 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주 한심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됩니다. 아, 저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매우 아쉬워요. 네, 네, 예, 그렇죠. 초재선 의원들이 저희 뭐 저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하는 그 말로서 요즘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생계형. 딱 생계형이다. 저녁 6시 되면 아. 회의하다가도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고. 예. 칼퇴근하려고 그러고 이거 워라벨 국회의원들 52시간인가요? 아, 주 52시간. 네. 해바라기이자 워라벨이자 네. 자신은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옳은 소리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소신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 네. 이 각 그런 의원들한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이 테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거의 막 문자 보내고 집에 찾아가고 욕하고 이러니까 의원들도 소신 있게 말을 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자 폭탄을 많이 받고 네. 아주 심한 욕설 네. 이제 방송에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아유. 그러니까 폭력입니다. 거의 네, 그 폭력이죠. 그렇죠. 자체가 폭력이고 네. 폭력의 정도도 아주 잔인하고 네. 그 가학성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렇군요. 네. 그래도 그걸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야죠. 물론 처음에는 상처도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 그걸 견뎌내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정청래 의원이 그랬대요. 네. 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 중에 일부는 욕먹는 포함돼 있다. 아, 뭐 맞긴 맞아요. 정청래 의원 그래요. 한번 욕 좀 한번 글쎄요. 개딸한테 한번 욕 드셔보시면 그런 얘기 잘 안 나올 것 같긴 근데 한데. 욕먹는 소리 잘 안 해요. 네. 개딸하고 잘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아, 그렇죠. 우리 그건 정청래 그것도 안 하시죠. 근데 왜 옛날에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념 부대에 대해서 그건 뭐 양념이다. 근데 그랬더니 본인이 저 어디에 양산에 가서 양념 드셔보시니까 도저히 못 예. 드시겠던 거 아니에요? 막 저기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메가폰 마이크 뭐. 이빠른 얘기를 하면은 자기 남 얘기라고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 그러는데 그렇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남들 그때 막 저 소위 비주류들 네. 비문들 네. 할 때 막 그 공격적인 문자 폭탄이나 네. 막 전화, 전화. 같은 것들이 막 네. 쏟아질 때 민주주의에서 그건 뭐 양념이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받아보시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얘기하면 시위대를 이제 가까이 못 오게 했던 조치까지 네. 이 정부에서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의원님은 그런 거 받으시면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일일이 대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혼합형입니다. 아, 혼합형. 무시하기도 하고 네. 네. 또 이렇게 보면 그 다 안 읽으려고 하는데도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심한 욕한 사람이 네. 있어요. 막 음소거, 네. 음소거하고 그냥 쌍시옷자 저도 막 하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그 얘기하면 또 저만 일방적으로 이제 또 매도당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어디 국회의원이 막 또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죠. 네. 감정을 딱 누그리고 네. 그렇죠. 이거 저장해놨습니다. 아. 저는 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요새 뭐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예, 이렇게 최근에는 뭐 한다고 만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류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류가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좀 심하게 의심하면 짜고 네. 치는 고스톱 같기도 오히려 하고 부추긴다. 이런 오히려 이야기도 있죠. 예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 받아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막 저희 전화 받으면 막 심야에 욕바가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아이고, 다 세상에. 듣고 아유. 제가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국회의원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아, 감정 노동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또는 막 무시하려고 하고 막 다 삭제하기도 네. 하고 네. 뭐 하고 차단시키기도 하고 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는데 네. 저도 그런 맷집이 많이 늘었거든요. 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잔영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저도 참 옛날에 좀 정신적으로 당해봤는데 힘드실 막 그 어. 욕하는 문자나 막 그 메시지가 날라요. 오. 안 보는데 어떤 때는 배 기자님 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래서 딱 더 보면은 라고 할 줄 알았지 하면서 세상에. 그다음에 욕이 막 나와요. 아. 또 당했네. 또 당했네. 지능형이네요. 그럼 미끼 지능형. 상품이 미끼 상품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잊어줘. 네. 내가 한 푼 줍쇼였던 거 다 잊어줘. 내가 이모라고 하고 돌아앉아서 투기했던 거는 다 잊어줘. 국민들은 하나도 안 잊어요.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그분은 지금 국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코미디예요. 그렇죠. 지금 세비는 다 받아갔대요. 네. 국민의힘에게 귀인 엑스맨. 네, 3명 정도를 뽑아주셨는데 어떤 분들을 뽑아주셨죠? 아니 그 귀인이라는 게 네. 제가 이렇게 딱 들으니까 되게 좀 냉소적인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민의힘한테 고맙기는 한데 네. 고맙기는 한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아, 우리 물론 정치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귀인인데 이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을 에너지 삼아서 우리가 이 정치를 극복하고 앞으로 건너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저 국민의힘 귀인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귀인이 되게 아.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라의 귀인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현재 타산지석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네. 지금 너무 복장이 터지니까. 네. 그래서 그분 그게 이제 몇 분 계셨죠 우리. 어떤 분인가요? 우리 이제 모르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뭐 일단 우리 이재명 선생. 아유 정말 귀인이시죠. 첫 번째 귀인 이재명. 그리고 뭐 지금 대표? 뭐 맨 죽창가 틈만 나면 어. 상기시키는 우리 조국 선생. 아, 그리고 뭐 김남국, 송영길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네. 굉장히 이상한 발언을 하신 우리 이해찬 선생님. 아, 네네. 이해찬 선생님도 네네. 저는 저 옛날에 운동하셨다는 분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는 우리가 뭘 하여튼 뭐 얻을 게 없는 나라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25 때 아무것도 얻을 거 없는 거지 나라를 그렇죠. 도와준 아. 나라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나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의 사람이 그것도 아주 어른이라는 분이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이거 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할 말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꼭 뭐 얻어먹을 게 있어야지 그 사람 나라하고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좀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준 낮은 젊은 얘기죠. 날을 네.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나 인권을 얘기해서 운동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운동하실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 본인들의 세월을 부정하고 네. 계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처음 그 1번 순위 올랐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당을 혁신하겠다. 뭐 물론 뭐 이 비명계의 요구에 밀려서 한 거긴 하지만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분이 보니까 뭐 천안함 코로나 관련해서 네. 도대체 상식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그동안 이력도 아주 논란이 많은 예. 오로지 자기 편이 될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섰던 분을 내세웠다가 뭐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해 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뭐 인사 참사가 벌어졌는데 네. 이건 결국 자기 편 심으려다가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동의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우리 귀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네. 귀인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까는 거를 하면 별로 우리가 배울 게 네. 없고요. 아, 네. 그 귀인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지 우리가 네. 이런 시대를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재명 귀인은 제가 네.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 경향이 우리가 멀어져야 될 경향이 뭐냐면 네. 멸사봉공이 아니고 네. 멸공봉사. 아. 진짜 너무나 일관되게 멸공봉사. 공을 죽여서 네. 나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당이 저렇게 위기인데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데려와야 된다고 했더니 데려온 게 누구냐면 그 이래경. 내 편 네, 들어줄 그렇죠. 사람. 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은 계속 내 편을 열심히 들어준 그렇죠. 사람. 그 사람이 뭐 까도 이재명이 깨끗하고 뭐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보면 더럽다. 뭐. 볼수록 든든하고 깨끗하고 박식하다. 아, 이게 참. 근데 천안함 자폭설 이런 거는 네. SNS에 이름만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멸사봉공이 아니라 멸공봉사 이재명 네. 부인은 그런 문제는 사소하고 일단 내 편 들어줄 사람. 그렇죠. 나의 그러니까 정말 보호막 당이고 뭐고 지금 없는 없는 거죠. 네. 오로지 자기의 안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한테 멸사봉공이 아니라 네. 멸공봉사하는 사람은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그런 시대는 네. 건너가야죠. 근데 네. 우리 이재명 귀인이 지금 한동안 그런 예.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는 다음부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 멸공봉사하는 사람은 아웃 이런 네. 거를 굉장히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그렇죠.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기자들이나 내가 당내부에서 물었어. 이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장이 뭐냐? 말을 안 해요. 그러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인사 참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갑자기 자기 얘기를 묻는데 또 남한테 돌리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공봉사 플러스 하나의 더 경향이 뭐냐면 네. 후한무치.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사과하고 네.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 치를 몰라요. 치를. 그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정치인을 앞으로 선택할 때는 멸사봉공 네. 을 골라야지 그렇죠. 멸공봉사는 멸공봉사는 빼고 안 그리고 후한무치 빼고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귀인이 나라의 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면 아이들한테 이재명 대표를 두고 이분과 반대로 가라 가르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모두 다 공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아이들은 그렇죠. 이제 사장님 될 사람도 있고 근로자가 될 네. 사람도 있고 근데 공인이 될 사람은 아, 그렇죠. 훨씬 더 기준이 높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멸공봉사하면 절대 안 된다. 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공인이 될 젊은이들은 정말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 또 현충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추념식에서 최원일 전 이 천안함 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놓고 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는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저 최원일 함장의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이것은 그 우리 장병들을 그렇게 비참한 네. 그 상황에 빠뜨린 거는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원일 함장이 지금 그거 물어본 그렇죠. 거잖아요. 다시. 맞아요. 누가 왜냐하면 한 건데. 그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최 함장이 부하를 죽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의 경향이 뭐냐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념적인 그 세상에서 그렇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세상을 되게 왜곡되게 바라봐요. 아. 그래서 이분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나쁜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북한을 규탄을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천안함처럼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아까운 목숨이 네. 갔는데도 지금 북한이 소행 맞죠 그러는데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규탄을 안 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예전에 무슨 우리 저 일본에서 크리스찬들 뭐 여기 저 뭐 십자가 밟아라 이런 거 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면 뭔가 자기들 서클 안에서 아. 뭔가 좀 따돌이가 된다? 네. 뭔가 외톨이가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저 시대착오, 네. 각주구검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냐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네. 욕할 거 욕하고 규탄할 거 규탄하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네. 근데 이분들의 정신 세계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직도 80년대 자기들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80년대 분들. 우물 안에 갇혀서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는 딱 임을 다물고 그 이번에도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그 무역 상황이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이번에 데이터 나온 걸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반도체를 빼면 우리가 중국한테 계속 수출하는 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머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아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뭔가를 싸게 만들어서 파는 시대는 끝났구나. 끝났다. 우리가 체제를 더 고급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기재부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네. 중국한테 함부로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고개 숙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그 한국은행 총재를 데려다 놓고 아, 그 민주당 국회의원분이 그런 식으로 막 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외교를 중국한테 함부로 해서 그렇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의 그 정신 구조는 아. 굉장히 놀랍다. 아, 성리학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그 같아요. 위정척사, 조선시대 때. 위정척사에 그걸 갖고 있고, 근데 네. 위정척사 플러스 이걸 크게 보면 자신들의 그 20살 때 세상, 네. 그 식민지 조국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네. 그 반일, 반미, 네. 친중, 네. 친러 네. 이런 세계에서 아직 완전히 몸통이 벗어나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요번에 이래경 사태 이 네.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워요. 뭐 비명계에서는 대표가 사퇴해라. 뭐 사퇴론까지 나오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대표도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근데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떤 금이 가거나 뒤바뀌거나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성치 않은 분을 모시고 온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자기 네. 편 들어준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멸공봉사, 공을 죽여서 살을 추구하는 사람인 건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네. 이번에 새로 한 것은 저분이 이제는 기본적인 판단이 안 되는 분이구나. 네. 그런 느낌들을 그 당 안에서도 지금 갖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 순발력만 좋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판단력도 이제 잘 안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을 가지면 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걱정은 그거잖아요. 저분 모시고 총선 치를 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려면 저분이 이때까지 지지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 그것 네.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네. 기본 판단이 안 되면 큰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금이 갔다고 봐요. 그렇죠. 전에는 이재명은 사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이다가 아니라 뭔가 썩은 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는 사이다 그 탄산이 전혀 예, 없고. 김은 다 빠졌고 김 맞아요. 다 빠진 다음에 그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귀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 좀 김남국 긴 해보겠습니다. 등장이십니다. 지금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이해 충돌 위험이 없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뭐 교육을 깔보는 거냐, 좀 비판의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이해 충돌의 문제 이런 거는 이미 끝났죠. 네. 굉장히 그 단계를 넘어섰고 네. 이분은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해도 영이 안 서는 정치인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귀인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네.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는데 네. 그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책임질 일이 생기면 네.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죠? 네네, 모든 걸 그렇죠. 다 잊어줘. 내가 네. 한 푼 줍쇼했던 거 다 잊어줘.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모라고 하고 돌아앉아서 투기했던 거는 다 잊어줘.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하나도 안 잊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책임. 네. 그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 네. 계속 수사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하고도 네. 이분은 이제 공인으로서 어떤 목소리에 이 사람 메시지에 어떤 그렇죠. 무게가 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 하는 말을 이제 믿질 않아요. 그리고 거지 행세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코믹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국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코미디예요. 그렇죠. 지금 세비는 다 받아갔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분이 젊으니까 네. 앞으로 그분 인생에 앞으로 뭐 좋은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 하면 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변호사. 정치하고 싶으면 좀 자숙했다가 해도 그렇죠. 되고 근데 네. 지금 버티면 버틸수록 점점 더 코미디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아마
아마 이재명 대표만 믿고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보호막이 돼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인간적인 아 맞아요. 이분은 분리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억이 안 나고. 아들도 버리는데 뭐 아들도 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남인데 지금 대학 후배를 뭐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이 남국기인 참 위험에 처해 네. 있네요. 앞으로 김남국 의원의 앞날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아이 본인을 달렸죠. 저는 아. 지금 앞으로 몇 년은 어쨌든 저 이제 코믹 캐릭터로 자리 잡았고, 근데 그 정치인은 그게 희화화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일정한 시간 동안 네. 그것을 뭐를 맞아요. 해서든 자신의 맞아요. 코믹한 이미지를 벗고 네. 그 진지한 그리고 공적인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 네. 다 본인이 거듭나야죠. 하여튼 이분은 좀 코믹해요. 이모, 짤짤이 뭐 하여튼 뭐 코인 하여튼 굉장히 웃겨요. 이게 아직 마음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요. 응. 네. 네. 아니 뭐 저도 사실 옛날에 김남국 의원하고 방송도 많이 했지만 예. 그때는 이런 이미지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건실한 청년이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도 보면 매우 건실해요. 그죠? 네. 그 금전적인 문제에 정말 진심이고. 근데 이런 분이 국회에 앉아 있는 거는 문제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건실하고 금전적인 욕심이 많은 젊은이를 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분이 국회에 앉아서 그렇죠. 자기 일 하는 시간에 그랬다는 그렇죠. 것이 문제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네. 공적인 인물로 살아갈 것인지 네. 아니면 원래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는지 본인이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공적인 섹터에 있을 거면 자기가 거듭나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요? 네. 아유, 제가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거듭날 수 아,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죠. 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 남에 그렇죠.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기인 아까 처음에 이미 언급을 했는데 아, 예. 이해찬 전 대표 그 발언 내용도 문제였지만 네. 진짜 오늘 나온 보도를 아. 보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일 뿐이지만 네. 그 이화영 전 의원을 통해서 이해찬 3천만 전 원. 대표한테 매달 3천만 원씩 뭐 사무실 용도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직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상당히 이것도 파장이 굉장히 클 텐데 이해찬 대표 안 그래도 이재명의 뭔가 뒤에서 숨은 조력자이자 수호자처럼 보였고 또 대장동 때도 약간 언급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랬던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로 불똥이 옮겨가면 이거 커질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아까 귀인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성태 회장 입에서 나온 거고 이화영 씨한테 돈이 네. 3천만 원씩 넘어갔다는 네. 거는 확인된 것 같고, 네. 근데 그 3천만 원이 배달 사고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말했듯이 이해찬 씨의 용돈으로 진짜 네. 전달이 됐는지 네. 그건 지금 불확실한 네. 거죠. 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화영 씨가 지가 만약에 배달 사고를 했더라도 네. 이해찬 선생의 용돈조로 3천만 원을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가 먹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 그 이해찬 선생이 그 주변 서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네. 그런 돈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이름이 여러 번 나왔다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맞아요.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인으로서의 느낌이 뭐냐면 이 자기 세월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어른이라고 얘기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해찬 선생은 누가 봐도 어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많이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그런 중요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큰 그렇죠. 그 조력자를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이 이 이화영과 쌍방울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저는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재호 저 고문이시라든가 아니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저는 그분들 하는 얘기에 한 반 정도는 동의를 못 해요. 네. 참 옛날 분이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이분들은 그 돈 욕심, 자리 욕심을 안 부리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런 네. 거야.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았고 네. 이제 너희들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꼰대로서 잔소리는 하지만 아. 내가 네. 욕심은 없다 이런 네. 느낌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 선생은 이런 어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른이라고 존경하고 대접해드려야 될 그런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그 시간을 네. 담보 삼아서 네, 네. 지금도 꾸준히 자기 이권을 추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네.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최고 실력자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실력자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상황이었고 이재명에는 가장 뭐 수호신처럼 뒤에 네. 버티고 있고 이러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많이 거죠. 나와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이해찬 씨가 서울대 앞에 그 설렁탕 집을 했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자주 먹었는데 지금 되게 후회돼요. 맛은 있었나 보죠. 사모님이 했을 테니까. 나 그때 몇 숟갈 보태드린 게 자주 되게 드셨네요. 후회돼요. 돈봉투 의혹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피의자 신분이 됐고 그 지금 민영배 의원이 1년 만에 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상황 좀 총평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서로의 등불인 관계인데 그죠? 저는 너무 서로가 놀랐어요. 희망이죠. 네. 전 너무 놀랐어요. 민영배 네. 씨, 네. 민영배 의원 복당한 거 보고. 이게 뭐냐면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저당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민영배라는 분을 복당을 시키려고 예정이 돼 있어도 지금 이런 사건 속에서는 무조건 밀어놔야 되는데 네. 아주 당당하게 그렇죠. 과거의 그 위장 탈당이라는 걸 네. 스스로 자랑하는 것처럼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돈봉투 사건이고 뭐고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고 뭐고 우리는 필요 없고 우리 아. 강성 지지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아.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네. 국민들은 지금 저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겠다. 네. 앞으로 지금 뭐 송영길 혼자 탈당했으면 그 다음에 뭐 저 윤관석이나 이성만도 탈당해야 될 것이고 네. 3만 개 녹취 파일에서 이름이 앞으로 수십 명이 더 나올 텐데 네. 그럼 저당은 간판을 계속 올리고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국민들이 요만큼의 신뢰라도 네. 보낼 텐데 민영배 복당을 지금 결정하는 걸 보고 네. 저는 저분들이 믿는 게 뭐냐 네. 우리구나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담할 수 있는 게 아. 우리구나 우리 국힘이 때문이구나 제대로 못하니까 저래도 버틴다. 우리 때문이구나 그래서 너무 좀 약간 뭐랄까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 따위로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그 배짱이 네.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진짜 죄송하고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면요, 이 위장 탈당, 위장 징계 전문 정당 같아요. 이 보면 이 민영배 의원도 위장 탈당이었지만 사실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분도 재산 숨긴 것 때문에 그래갖고 유죄까지 받았는데 그때는 징계한다고 딱 제명시켜놓더니 네. 지금 살짝 복당시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자기가 탈당한다 해놓고 자기 대변인을 김의겸 의원을 시키겠대요. 이것도 뭐 탈당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탈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게 없는 거죠.